예, 오늘부터는 교재 73페이지에 있는 부정적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정정구조물의 개념입니다. 정정구조물이라는 것은 힘의 평형방정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예, 언뜻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보는 대표적인 정정구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은 3개죠. 그죠? 3개인데 어떻게 3개입니까? 수평력의 합은 0이다.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이다.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요 3개를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방정식, 평형 방정식이고 구해야 되는 미지력은 반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hin지절점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반력이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롤러 지점인 경우에는 반력이 수직 반력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식 3개,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미지력 3개니까 풀 수 있죠. 그죠? 미지력 3개를 힘의 평형 방정식 3개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정정구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힘의 평형 방정식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변형에 관한 식이 개입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정정 구조물을 만드는 쉬운 방법은 정정 구조물을 하나 그려놓고 미지력이 하나 더 발생되도록 구조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세울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은 3개예요. 예, 힘의 평형 방정식. 근데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미지력은 여기 하나, 둘, 힌지절점이니까 롤러인 경우엔 하나라고 그랬죠. 여기도 하나.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그러니까 미지력은 4개인데 쓸 수 있는 식은 3개니까 이거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변형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서 변형에 관한 식을 하나를 만들어내서 하나가 필요하겠죠. 한 개. 만들면 이게 이제 추가가 되죠. 4개가 되니까 4개의 미지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정에서는 변형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따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차 부정정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1차 부정정은 구해야 할 미지력의 수가 성립될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 수보다 한 개 많은 경우 바로 요와 같은 거죠. 지금 이런 예가 1차 부정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 변형에 관한 식이 없을 때 미지력은 4개였는데 쓸 수 있는 것은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4 빼기 3을 하면 1이 되죠. 그때 이제 1차 부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부정정은 어떤 게 2차 부정정일까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미지력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쓸 수 있는 힘의 평면방정식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3개밖에 안 되니까 5 빼기 3을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부정정 차수는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차도 되고 뭐 몇십 차도 되고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그 부정정 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점 반력의 종류와 또 반력 수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거는 힌지입니다. 힌지. 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예는 문이죠, 문.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위에서 보면 이게 경첩이죠. 경첩이고, 이게 뭐 벽이다. 예, 벽이다 그러면 이게 문이 닫혀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길 절점으로 해서 돌죠. 그죠? 돌죠. 그래서 이것처럼 그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재가 회전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이제 힌지라고 하는 거예요. 힌지. 힌지 절점일 경우에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묻혀 있죠. 예. 묻혀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삼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력수가 2개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거 안 밀리죠. 그죠? 묻혀 있으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저항을 해서 반력수가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롤러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롤러 스케이트, 그죠? 롤러 스케이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롤러 스케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위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때 안 움직이죠. 밑에서 지탱을 해줄 수 있죠. 근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롤러기 때문에 반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집안 위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바로 밀어붙일 때는 반력이 생기지만 옆에서 힘이 주어질 때는 저항하지 않고 그냥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반력은 요거랑 이렇게 하나밖에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단인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력이. 물론 이렇게 작용할 때도 저항하죠.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작용을 할 때도 저항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때 이러한 모멘트로 또 저항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단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3개의 반력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력이 이렇게 생기고 아니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에 반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점의 형태 명칭 이건 형태 표현하는 형태 명칭 그 다음에 반력수 요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적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적 차수를 계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부정적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정적입니다. 정적, 스태틱. 스태틱이 있다면은 키네틱이라는 동적 부정적 차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매트릭스 구조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아마 다루게 될 거고 구조 역학이나 재료 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정적입니다. 스태틱.
static indeterminacy of structure 해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구조물로 나눠서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프레임인 경우, 프레임, 하나는 트러스인 경우예요. 프레임은 보요서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구조물이죠. 이렇게 이런 거. 트러스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기는 이런 트러스 부재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을 이제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계산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부정적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좀 약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이 방법으로 교재에 있는 예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용가 편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 보요소로 이루어진 구조물에서 부정적 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부정적 차수를 DSI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뭐의 약자냐면 Degree of Structural Indeterminacy 해서 앞자를 뺀 거죠. DSI. 그래서 degree는 이제 차수를 얘기를 하죠. 부정적 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 차수.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외적 부정적 차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외적 부정적 차수. 그거를 DSI-E라고 말을 할 텐데 요 E는 external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적 부정적 차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거는 DSI-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I는 internal이에요. 그래서 DSI-E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그 부정적 차수를 계산할 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 내용이 DSI-E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반력수, 미지력이랬죠. 미지력수 빼기 쓸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의 수. 아까 뭐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힘의 평형 방정식 개수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때는 DSI-E가 1이 되겠죠. 빼면은 1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부정적 차수. 내적인 부정적 차수는 페루프 개수 곱하기 3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보냐? 페루프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페루프는 바로 상자, 그죠? 상자가 만들어지는 개수예요. 상자가 만들어지는. 정확하게 네모가 만들어지는 그 개수를 곱하기 3을 하면은 내적 부정적 개수가 되는 거죠. 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요 네모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페루프 개수가 1이 되고 곱하기 3을 하니까 그래서 DSI I는 3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외적인 부정적 차수 DSI-E하고 내적인 부정적 차수 DSI-I를 계산해서 더하면 총 부정적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외적인 부정적 차수, 그 다음에 내적인 부정적 차수를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 이건 트러스 구조물도 똑같아요. 예. 그러면 예를 통해서 프레임 구조물에서 부정적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정적 차수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구조물에서는 부정적 차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DSI이죠. 그죠? external, 외적 부정적 차수.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반력은 몇 개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반력은 몇 개죠? 예, 고정 단위니까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러한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미지력은 6개예요. 6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죠? 3개죠. 그죠? 수평력의 합은 0.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래서 3개니까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3개니까 결국에는 DSIE는 3이 됩니다. 두 번째, DSI를 찾아보기. 내적 부정적 차수.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페루프 네모가 형성되는 그 개수는 네모 형성이 되고 있는 거는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 예. 이렇게 페루프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DSI는 1 곱하기 3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이게 3입니다. 그러면 DSI는 DSI 2 더하기 DSI I니까 요거는 3 더하기 3에서 6. 그래서 이건 6차 부정정입니다. 6차 부정정. 예. 어렵지 않죠. 예. 요번엔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 첫 번째 DSI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의 개수를 미지력의 개수, 반력의 개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건 고정 단위니까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까지. 요거는 힌지 지점이죠. 그러니까 2개. 요거는 고정 단위네요. 그러니까 3개. 요건 힌지니까 2개. 그러면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예. 그래서 10개. 미지력이 10개인데 쓸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은 3개 해서 7. 그래서 외적 부정적 차수는 7로 나왔고 내적 부정적 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I는 페루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를 찾아보라고 그랬죠. 여기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그러니까 3개 나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죠. 그러면 DSI는 DSI 2 더하기 DSI I니까 이거는 7 더하기 9 해서 16. 그래서 이거는 16차 부정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트러스 구조물에서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러스 구조물에서의 부정정 차수는 기본 맥락은 똑같습니다. 프레임하고. 그래서 먼저 외적 부정적 차수인 DSI 2하고 그
다음에 내적 부정적 차수인 DSI를 계산을 해서 더하는 건데 DSI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예,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반면에 DSI를 계산을 할 때는 좀 약간 이제 복잡한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M이 뭐냐면 그게 이제 트러스 부재의 수예요. 실제로 쓰인 실제. 그 다음에 EJ-3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재수예요. 필요한 부재수. 무엇을 위해 필요한 부재수냐?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그런 구조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부재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재수가 필요한 부재수보다 많을 때는 이제 부정적 차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스테이블하니까 내적 부정적 차수가 0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해지면은 필요한 부재수보다 실제 부재수가 작으면 이게 unstable, 불안정한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안정하냐 아니면 안정하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라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인 요 J 있죠, J. J는 절점수입니다. 절점수. 예. 요거 계산 방법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SI2하고 DSI를 계산하면 요거를 더해서 최종적인 DSI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구조물을 생각을 해보죠. 트러스 구조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힌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요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제가 까맣게 표시한 거. 요게 이제 절점이라는 겁니다. 절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차만 하는 부분이고 절점이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부재하고 이부재가 교차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점 표시가 없을 때는 절점 표시가 없을 때는 그냥 교차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DSI 2를 계산을 해볼게요. DSI 2는 얼마죠? 지점 반력이 여기 하나, 두 개 있고 여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4개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힘의 방정식은 3개니까 1. 그래서 외적 부정적 차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내적 부정적 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부재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M 부재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 그 다음에 절점수는 빨간색으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절점수는 4개예요. 그러면 2J-3은 필요한 부재수라고 그랬죠? 안정적인 구조물이 되기 위해. 그러면 2 곱하기 4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5가 되고 최종적으로 DSI I는 M 빼기 2J-3이니까 요거는 M은 여기 있죠? 6.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오면 되니까 6 빼기 5는 1 해서 DSI I는 1이에요. 그러면 DSI는 얼마예요? DSI는
여기서 하나 1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1 나왔으니까 1 더하기 1 하니까 요거는 2차다. 예, 2차 부정정. 트러스 구조물인데 2차 부정정 트러스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롤러입니다. 롤러. 이렇게. 롤러 지점이에요. 그리고 절점을 이제 표시를 해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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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자, 먼저 DSI 2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DSI 2는 먼저 미지력, 여기 힌지 절점, 지점이니까 2개 있죠? 반력이 2개. 롤러니까 반력이 하나고, 하나니까. 미지력 3개인데 평형방정식 3개 세울 수 있으니까 0 해서 외적 부정정 차수는 0이에요. 그 다음 부재수는 몇 개인가요? 부재수는 m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예. 그 다음에 절점수는 J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됩니다. 예. 6개. 그래서 EJ 빼기 3은 9죠. 예. 그래서 DSI I는 M 빼기 EJ 빼기 3이니까 M은 아까 9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EJ 빼기 3이 또 9니까 이것도 예, 내적 부정정 차수도 0이네요. 그러면 DSI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DSI 2하고 DSI I를 더하는 거니까 0 더하기 0이니까 0 해서 이거는 부정정 차수가 0이니까 이건 뭐예요? 부정정 차수가 0이라는 거는 정정 구조물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